정시에서 제일 중요한 건요. 솔직히 말해서 아니죠. 수학에서 가장 중요한 건요. 문제를 어떻게 푸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이 문제를 너희들이 읽고 정말 해석할 수 있느냐. 이 문제는 무엇일까 탐구할 수 있느냐. 그걸 보는 거예요. 경시만 국한되는 게 아닙니다. 국어, 영어, 사회, 과학. 가장 기본적인 바탕은 뭐야? 베이스는 이 문제를 니들이 읽고 해석할 수 있느냐 없느냐. 야 7번 봐봐. 야 문제가 7번이야. 아주 최고예요. 이 문제는 잠깐 할머니 7분 7에 대한 7분이야. 할머니 7분이 절에 갔대. 이 할머니를 각각 7마리의 소를 끌고 갔는데, 야 7명의 할머니가 7마리의 소를 끌고 갔대. 그러면 7명 마다마다의 소가 있다는 거죠. 이 마다마다의 느낌 아세요? 마다마다 7 곱하기 7이겠지. 고박이잖아. 그죠? 그런데 소마다 7자루가 등에 실려있대. 그러니까 소가 이렇게 걸어가는데 그 옆에 할머니가 이렇게 같이 데리고 가겠지. 그 데리고 가는데 그 소 등에는 또 7자루의 자루가 7개가 타닥타닥 있대. 그 무슨 말이야? 7 곱하기 7 곱하기 7이라는 얘기잖아. 그죠? 야 7 곱하기 7이야. 그러면 그 자루 속에는 또 7덩이 7덩이의 떡이 들어있었다. 그럼 7의 몇 제곱? 벌써 4제곱이 들어간다 이거죠. 또 그 떡은 각각 7경의 종이로 감싸있어. 7 곱하기 7 곱하기 7 곱하기 7? 7의 5제곱이죠. 또 각 종이마다에는 7개의 문자가 쓰여 있었다. 7의 몇 제곱이겠니? 그래 7의 6제곱이야. 뭐 이런 문제죠. 그거를 합을 구하라. 곱한 다음에 하시는 거. 여러분 곱하기 잘 하시잖아요. 7 곱하기 7 곱하기 7 곱하기 7 해봐잉? 그러면 그 숫자들 나오니까 요거는 그렇게 풀면 되고요. 뭐 요거 같은 거는 이제 숫자 장난질하는 거죠. 사전, 사전짜리까지는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요. 제가 답지는 블로그에다가 올려놓도록 할 테니까 답지 한번 확인하시고요. 그리고 이것도 뭐 할 수 있는 것 같고 사전. 아이고 싹기나무 나왔네. 은근히 싹기나무 너무 좋아하는 애들 많다. 할 수 있을 거예요. 자, 디오판토스. 이 디오판토스 같은 경우는 요령을 좀 알려드릴까요? 잘 봐요. 이런 문제의 요령은 애들 대부분 어떻게 푸냐면 쫙 수직선 그립니다. 그걸 6분의 1 자르고 12분의 1 자르고 7분의 1 자르고 5를 더하고 4를 더해서 계산을 하는데요. 이건 다른 정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이런 문제의 특징은 뭐야? 6과 12와 7 어차피 6과 12와 7을 나눠야 되잖아. 그럼 이 문제는 거의 90%는 6과 12와 7의 최소 공배수입니다. 답이 디오판토스의 나이가 알겠어? 소크라테스도 나오고 나중에 보면 뭐 꽃이 장미를 어쩌고저쩌고 하는 문제 있거든요. 그거 다 6과 12. 그러니까 분모의 최소 공배수를 구하면 그게 답이 된다는 겁니다. 뭐 이런 거는 그냥 던지는 거니까 뭐 그냥 알아들을 사람 알아듣고 하시면 됩니다. 자, 요거 보실까요? 5점짜리네요. 계속 이제 4점짜리가 제일 높은 줄 알았지만 실질적으로 이제 5점부터가 이제 시작입니다. 여기서부터 여러분들의 경쟁이 시작되는데 잠깐만 밑으로 내려가면 여기 14번부터가 5점짜리 문제예요. 요거부터 선생님 조금 풀어드릴게요. 그렇죠? 여기부터 동영상 봐도 돼요. 자, 어떤 지사각형 그림과 같이 변에 평행한 두 선분에 의하여 네 부분으로 나누었을 때 그 넓이가 얘는 6이고 이 아이는 14고 얘는 35예요. 그림 보입니까? 그 여기는 물음표로 돼서 넓이를 모르겠다 이거죠. 저 넓이를 구하세요. 그러면 대부분 생각할 때 여기 가운데를 자르면 되지 않을까? 안 돼요. 정사각형이 아니기 때문에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어쩔 수 없이 여러분들 문자식 배웠잖아요. 여기 한 편의 길이를 A라고 할게요.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는 B가 되겠죠. 흔한 패턴으로.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를 뭐라고 할까? 그래, C라고 하자고.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뭐라고 할까? 그래, D라고 하잖아. 그럼 여기다가 내가 여기다가 써도 되겠지. 그 계산 문제를. 자, 그러면 A 곱하기 B라는 아이는 6이라는 숫자가 나오고요. 그리고 자 여기 A 곱하기 C라는 놈이 14가 나옵니다. 그지요? 자 그리고 C 곱하기 D인가요? 여기 넓이가 얼마예요? 35. 자 이제 끼워 맞추기 하면 되죠. 별거 없죠. 우리가 원하는 건 뭐만 알면 돼? 그래. BD만 알면 되는 거야. BD가 도대체 얼마인가? 이거는 애들이 좀 잘 풀어요. 식만 여기까지 보면 선생님 뭐야? 손 번쩍 듭니다. 그놈의 발표력은 꼭 자기 위주로 간다는 말이야. 자 봐. 다 뭐의 배수? 7의 배수.
14와 35는 7의 배수. 서로 소잖아. 그치? 아, 그러면 선생님, C는 더 알 것 같아요. 뭐? 7이에요. 100%입니다. 100%입니다. 잘 봐봐. A랑 B를 곱했더니 6이래. 어? 응? 그럼 A는 몇이 될 것 같아요? 그래. A는 당연히 7 곱하기 2에서 14니까 A는 2예요. A 구했죠? 그쵸? 그럼 이제 여러분들 B 구할 수 있어요? 네. B는요? B는 여기다 쓸까? 특별하니까? B는 뭐예요? 2 곱하기 얼마? 3을 해줘야 6이 나오니까 B는 3이라는 거죠. 그래. 나 B 알았어. 그럼 D도 구할 수 있지 않아? 왜? C가 7이라고 그랬잖아. 그럼 D는 얼마야? 그래, 5죠. D는 5입니다. 그러므로 여기 넓이는 얼마예요? 넓이는 15. 오히려 간단한 문제. 간단해요. 자, 그러면 위로 넘어갈까요? 15번 문제 같은 경우는 이거를 풀어줘야 되나 말아줘야 되나 좀 생각이 들긴 하는데 15번 문제 여러분들 조금 위로 올라가야 되겠네? 15번 문제 위로 올라가면요 여기 알바생이랑 이렇게 제가 묶었어야 되는데 알바생이 없어가지고 제가 혼자 푸네. 제가 혼자 자, 빨간색, 흰색, 검은색 카드가 여러 장 있는데요. 이 카드를 왼쪽부터 쩍쩍, 빽빽빽, 흑흑흑흑흑, 크크크크이 없네. 내가 만들었을 때 크크크크 넣었을 때. 다시 쩍쩍, 빽빽빽, 흑흑흑흑. 저기 몇 번 나와요? 저기 몇 번 나와요? 2번 나옵니다. 100이 몇 번 나옵니까? 3번 나옵니다. 흑이 몇 번 나옵니까? 흑은 4번 나오네요. 자, 다 더하면 몇 개입니까? 9개죠. 그러면 이거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면 돼요? 9의 배수라고 생각할 수 있죠. 최소분배수 문제 같네요. 그럼 9의 배수야. 그러면 500을 9로 나누면 몇 번이나 반복돼요? 500을 9로 나누면 몇 번이나 반복돼요? 55번 반복됩니다. 그리고 몇 번 나와요? 나머지는 5가 나옵니다. 맞아요? 55번 반복되고 나머지가 5야. 이게 몇 개 있어요? 우리가 원하는 건 뭐야? 문제에서 원하는 게 문제가 제일 중요한 거죠. 이 중에 흰색 카드는 여기다가 흰색 카드는 모두 몇 장이 있는지 구해야 되잖아. 흰색이 몇 개 있는데? 3개 있잖아. 100이 흰색입니다. 야, 그러면 흰색이 3개 있는데 이게 몇 번 반복돼? 55번 반복된대. 55번 반복된대. 그러면 이거 계산하면 얼마예요? 165예요. 근데 165가 답이 아니죠. 왜 그래요? 5번 나누면 됩니다. 그럼 5번 나오면 이 5번의 의미는 뭐야? 적적 나오고 어디까지? 100까지 나왔다는 얘기죠. 그치? 빽빽 3개. 그러니까 얼마야? 여기다가 3을 더한다. 답 여기다 써줄까? 168장. 이렇게 나온다 이거죠. 제가 이제 뒤에 할 것도 많고 그렇고 오늘 내가 조금 이따 할 것도 좀 있거든. 선생님이 말이 좀 빠르고 진행이 좀 빠를 수도 있다. 인정 좀 해줘. 그럼 16번으로 갈게. 다음 그림은 내가 여러분들 보여줘야죠. 내가 허리 굽혀서 이렇게 보여드릴게요. 어이구 그래 16번 이거네. 요게 조금 어려울 수도 있을 것 같다 너네가. 해석하기 좀 힘들 거야. 다른 그림은 조건을 만족시키는 수들만 통과시키는 장치를 그린 것이다. 이런적인 약속 같은 문제 있죠. 수학의 궁극적인 목적일 수 있어요. 당신은 이 문제 와서 통과할 수 있습니까? 이 문제를 이해하고 해결할 수 있습니까? 정말 수학적인 내용이 정말 좋은 것 같아요. 저는 이런 문제 좋아합니다. 얘를 통과하는데 첫 번째 가는 6 이하의 수만 통과할 수 있대. 그리고 2와 서로 소인수 통과하고 7 이상의 수만 통과했대요. 그러니까 9가 나왔대. 2의 배수만 통과. 그럼 여기는 짝수. 그리고 10의 약수만 통과. 짝수니까 2, 4. 안 되지. 10의 약수니까. 2랑 10밖에 못 통과해요. 근데 진영이는 1부터 10까지 중에서 4수를 택한 후 이 4수를 가나다에 각각 통과시켜 보았더니 그림과 같이 2랑 5랑 9만 통과가 됐대요. 그러면 잘 봐요. 1, 2, 3, 4, 5, 6, 7, 8, 9, 10 중에서 1은 제외시켜야 돼요. 보니까. 그쵸? 1은 제외시키고 2도 제외시켜. 왜? 이미 2는 있잖아. 그럼 5도 제외시켜도 되겠네? 아이고 이해가 좋아요. 9도 제외시켜야겠죠? 그러면 3, 4, 6, 7, 8, 10 중에서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거 나올 거야. 그치? 그러면 나는 지금 이제부터 어떻게 풀 거냐면
진영이가 택한 수 중에서 나머지 한 수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나오는 수를 제외하는 거야. 다시 말할게요. 여기 숫자가 없잖아. 진영이가 만약에 3을 택했다. 자, 6 이하의 수만 통과. 그럼 3이 있어야 되는데 3이 없어. 그러면 진영이가 생각한 3은 아니라는 거야. 있어야 되는데 없잖아. 진영이가 택한 수가 있으면 분명히 나왔겠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잘 봐요. 크게 안 되면 여기 보는 건데 4. 4도 아니야. 왜? 진영이가 만약에 4라는 숫자를 택했으면 6 이하의 수가 통과됐으면 4가 분명히 여기 있어야 되는데 4라는 숫자는 없단 말이야. 그치? 그러니까 4도 아니겠지. 그러면 6도 아니야. 그러면 7, 8, 10 중에 하나야. 그럼 여기서는 이제 7은 못해. 여기서 뭐지? 2와 서로 수인 수. 7 맞아. 그치? 7 이상의 수만 통과해야 되는데 7이 7이 나왔어야 되는데 7이 없어. 그럼 진영이가 택한 수는 얘가 아니라는 수죠. 그죠? 그럼 8. 2와 서로 수. 아니야. 여기서는 이거 8 자체가 안 돼. 그쵸? 그럼 얘는 제외되겠죠, 8은. 그리고 7 이상의 수만 통과. 이거 애초에 말이 안 되고. 나올 수가 없는 거야, 여기 숫자에서. 나올 수 없으니까 안 나오는 게 당연하죠. 이건 아까, 지금까지 통과랑 좀 다르네. 이 8이라는 숫자는 좀 다르네. 그럼 여기서 볼까? 2와 배수인 통과. 그러면 8이 2의 배수니까 통과됐는데 10의 약수. 얘는 10의 약수니까 통과 못했겠지. 얘가 정확하게 맞네요. 근데 10은 안 돼. 10에 통과됐을 거니까. 그러니까 통과된 데는 없다는 거 얘는 선택을 안 했고 진영이는 8이라는 숫자를 골랐겠죠. 그러니까 이 세 중에서 8만 없다는 거죠. 이렇게 푸는 겁니다. 16번은. 16번은 뭐 IQ가 좋아서 그런 게 아닌가요? 아닙니다. 문제를 정확하게 해석하는 능력. 문제 해석하는 능력. 드라마 많이 보면 여기 될까요? 아니죠. 책만 보죠. 독서가 가장 큰 힘이 됩니다. 수학 푸는 힘 중에서는. 그리고 탐구력. 이 문제는 도대체 어떻게 풀어요? 그런 생각을 하다 보면 저런 문제가 술술 술러먹었듯이 그냥 술술 풀립니다. 술술. 자, 양수. 함수는 아래의 성질을 만족한다고 한다. 문제 아주 괜찮죠, 이런 문제. 이런 문제 같은 경우는 함수에 대한 성질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계셔야 돼요. fx라는 표현이 나왔어요. fx는 뭐야? 어떤 수를 대입했을 때 나오는 결과값을 우리는 함수라고 한단 말이야. 함수의 정의에 가장 걸맞는 문제가 이런 문제죠. 돌아보자. f에다 1을 대입했을 때 0이 나왔고 2를 대입했을 때 0.3이 나왔다. 3을 대입했을 때 0.47이 나왔대요. 10을 대입했을 때는 1이고요. 3.1을 계산하면 3.23. 야, 그럼 너네 3.24를 여기 보니까 분수로 표현되어 있어요. 그럼 분수로 생각할 수 있어야 되겠죠. 3.24. 야, 3.24는 얼마냐면 분수로 바꾸면 100분의 324예요. 제가 이거 약분해왔습니다. 약분하면 이렇게 되죠. 25분의 80. 그러면 함수값 중에 81과 25가 있어야 돼요. 왜? 여기 있잖아. fx가 저렇게 되면은 이거 좀 길어질 것 같은데 이 문제는 어떻게 계산한다고? 빼기 이렇게 구하시면 된다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면 이거 약속을 좀 지키시면 되죠. 이 세 가지를 이용해서 a 값을 구해야 돼. 얘는 뭐가 되는데? a가 되는데. 그럼 우리는 f81의 값을 구하셔야 된다는 거죠? 맞아요? 그러면 봐봐요. 여기 10 있죠. 10이라는 숫자는 얘를 좀 이용을 하면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바꿀 수 있어요. 얘는 뭐예요? F10 빼기 F2와 같죠? 야, F10이 얼마인데? 1이고 F2는 얼마? 0.3이야. 그러면 1에서 얼마를 빼? 0.3을 빼라는 거랑 같아. 그러면 0.7이 된다 이거죠. 누가? 2분의 10은 누군데? F5잖아. F를 내가 왜 구했겠어? 25 있잖아. 이것 때문에 구했지. 0.7의 값은 누구야? 바로 F5의 값을 찾았습니다. 이거 칸이 좀 좁네요. 칸이 좀 넓었으면 좋겠는데. 어쩔 수 없죠. F의 값을 이제 구해놨어요. 그럼 F의 5의 값을 알면 F25의 값은 어떻게 구해? 얘를 구해야 되잖아. 얘를. F25는 어떻게 구하면 돼요? 여기 있잖아요. 자, 여기다 쓸게요. F25는
5의 제곱입니다. 그쵸? 5의 제곱이면 앞으로 나가요. 어떻게? F5와 같아. F20은 얼마인데? 아까 0.7이랬네. 0.7에다 1 곱하면 얼마야? 1.3. 이런 식으로 계산할 수 있다 이거죠. 됐어요? 야, 그럼 81을 어떻게 구해? 우리 81을 어떻게 구할까? 81은 F9를 구하면 되잖아. F9는 어떻게 되는데? F9. F9는 3의 제곱이니까 2 곱하기 F3이죠. F3이 여기 나와 있을 거야. F3은 여기 있네. 0.47. 0.47에다 1을 곱하면 얼마야? 0.94가 되죠. 오호, 오호. 그러면 이걸 가지고 우리 또 뭐 할 수 있어? 아, 그럼 F81을 구할 수 있겠네. F81은 9의 제곱이잖아. 9의 제곱이라는 거는 F9에다가 2를 곱하는 거랑 같네. F9는 얼마인데? 0.94잖아. 0.94에 2를 곱하면 얼마가 나와요? 1.88 나옵니까? 이렇게 되죠. 자, 예. 값 구했죠. 1.4에다 1.88. 잠깐, 1.88에다 1.4 빼면 얼마 나와요? 0.48이죠? 왜? 난 연구분선 하는 거니까. 그러면 A는 얼마라는 거? 0.48이야. 0.48에다 얼마를 곱하네? 100을 곱하네? 그러면 최종답은 얼마 나와? 48. 이렇게 나오죠. 숫자 많이 더럽죠? 숫자 많이 더럽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문제를 봤을 때 솔직히 17번 같은 경우는 시간 끄는 문제도 좀 있어요. 여러분들 1시간 반 동안 시험 볼 때 이런 문제 나오면 시간 좀 많이 걸릴 거예요. 중요한 거는 다른 거 없고요. 얘를 3.24를 분수로 바꿨더니 이런 모양이 나왔다. 그러면 너네는 생각을 어떻게 해야 돼? F81과 F25의 값을 구해야 되겠구나라고 생각이 들어봐야 돼. 그럼 F81과 F25는 차근차근 구하면 나오는데 그 내용이 바로 여기 안에 있는 거예요. 길지요. 죄송해요. 칸도 좁고 문제가 좀 길어서 시간도 없어가지고 선생님이 생략한 게 좀 있어요. 죄송합니다. 이렇게 푼다는 것만 알고요. 이거 저장해주세요. 넘길게요. 지워주시다. 이건 좀 지워주면. 자, 그러면 19번 밑에 있는 문제가 18번인데 어이구? 여기서부터는 6점짜리네? 어느 책강이 200권이 책 안 되면 200권이 안 돼요? 책이 남아있는데 그 중에서 3분의 1은 소설책, 4분의 1은 수필, 5분의 1은 고전, 7분의 1은 학습서이고 9분의 1은 아동도서이다. 그런데 남아있는 책의 비율을 나타내는 문수들 중 어느 하나는 계산적으로 틀린 것이다. 이때 남아있는 책의 총수를 봐라. 200권이 채 안 된대요. 그러면 이거는 이제 제가 수업 시간에 얘기를 해드렸는데 여기서 이제 핵심이 되는 거는 아이들이 여기에 걸려. 어느 하나는 계산적으로 틀린 거예요. 이 분수들 중에서 어느 하나는 틀렸대. 오지선다형이죠. 그러면 하나하나 너네가 선택하면서 푸는 거야. 어떻게? 3분의 1이 잘못됐어요 라고 생각을 하는 거야. 그럼 3분의 1을 제외시키면 4와 5와 7과 9의 최종 공배수를 구하는 거야. 최종 공배수 구할 수 있습니까? 4와 5와 7과 9. 야, 4 곱하기 5는 20이고 여기다 곱하면 140에 200건이 넘어가는데? 야, 200건이 넘어가면 안 된다며. 채 안 된다는데. 아, 그럼 얘는 아니야. 얘가 잘못 본 거는 3분의 1이 아니야. 그럼 4분의 1을 잘못 봤나? 얘가? 그럼 4분의 1을 잘못 보면 3, 5, 7, 9 이렇게 되는 거야. 야, 당연히 넘어가지 않겠어요? 넘어갑니다. 그럼 얘는 이제 7분의 1을 잘못 봤다고 생각을 하겠지? 5분의 1까지도 버릴게요. 그냥 7분의 1부터 생각할게요. 7분의 1 잘못하면 3, 4, 5, 9입니다. 자, 얘 최종분수 얼마입니까? 20에, 60에, 69, 540이잖아. 얘도 넘어가는데? 잠깐만. 최종 분수가 이렇게 큰가? 잠시만요. 제가 암산이 안 되니까 지금 제가 직접 구할게요. 죄송합니다. 암산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3, 1, 4, 5, 3. 2로 나누면? 안 되네? 자, 이걸 곱하면 3 곱하기 12에 60에, 아이고, 180이네. 됐죠? 180이 나오죠? 그러면 일단은, 봐봐.
7분의 1을 제외하고 소인수분을, 최소분배수를 구해보면 유일하게 이제 200보다 작은 숫자가 나와요. 그러면 이 아이는 7분의 1을 제대로 못 봤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7분의 1을 버리고 생각을 해달라 이거지. 그러면 남아있는 책의 총수를 구하래. 남아있는 책의 총수 제가 구해드렸잖아요. 얼마? 185. 그러니까 이런 문제의 특징은요. 그렇게 문제가 어렵지는 않거든요. 어떻게 생각해줘야 되는 거야? 책방에 200권이 책이 안 되는 200권이 책이 안 돼? 그런데 3분의 1은 소설책, 그리고 4분의 1은 수필, 5분의 1은 고전, 7분의 1은 학습서, 9분의 1은 이동, 아동도서. 제가 아까 처음에 얘기했죠. 이렇게 분수로 나오는 거는 뭐겠어? 분모의 최소 공배수 구하면 딱 나온다고 그랬지? 그래. 그러니까 하나하나 제외시키고 최소 공배수를 구해보면 되는 거야. 그랬을 때 남아있는 책수가 그게 바로 정답. 이런 겁니다. 알겠어요? 분수 나오면 분모의 최소 공배수 이거 머리에 박으세요. 거의 90% 정답입니다. 알겠습니까? 이렇게 앤서 하시면 되고요. 또 다른 S크는 뭐죠? 19번인가요? 19번은 이제 위로 올라가시면 돼요. 이거 너무 기니까요. 제가 문제 읽고요. 밑으로 내릴게요. 채점 방식이요. 올해는 30문항 시험에서 84점을 맞았대요. 이 아이가 올해는 84점 맞았고. 그래? 그리고 정답, 오답, 무응답에 따라 다르게 계산되고 올해의 채점 방법은 작년의 채점 방법과 다르다. 93점? 작년에 93점을 맞았대요. 기본 점수 30점에 정답 4개, 오답 문항수 마이너스 1개. 기본 점수에 그래. 작년에 채점 방법 정답 문항수 무응답. 뭐야 이거? 애들 헷갈리게 하는 문제네요. 딱 봐도. 요것만 중요하네요. 그죠? 이렇게. 잘 봐요. 자, 그럼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생각해야 되는데, 정답으로 인정하는 거. 그리고, 오답인 경우. 마지막에 뭐야? 무응답. 개인적으로 무응답 반대세. 제일 싫어요, 무응답이. 무응답 하지 마요. 틀리더라도 소신있게 풀어주세요. 알겠습니까? 자, 정답을 내가 A라고 하고요. 오답을 B라고 하고요. 무응답을 C라고 할게요. 그러면 얘를 이제 작년, 올해로 나눴으니까 우리도 이제 올해는 요거잖아. 올해는 기본 점수가 어떻게 되냐면 30점이 됐고요. 정답 문항수 4개래요. 그리고 오답 문항수, 오답이 요거잖아. 마이너스 B를 했대요. 그랬더니 올해 점수가 얼마냐면 84점 맞아야 된다. 얘가 84점이래. 이렇게 되고요. 그리고 작년은 정답수가 5개래요. 그러면 5A가 되겠네요. 그리고 무응답이 2개. 무응답 더하기 EC. 더하기 EC를 했더니 작년의 점수가 93점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됐대요. 그랬을 때 무응답으로 남겨둔 답의 수는 도대체 몇 문제입니까? 이렇게 되어 있네요. 뭐야? 야,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는 거 문항수 기본적으로 A 더하기 B 더하기 C는 30문항이라며요. 그럼 이거 이용하면 되지 않을까? 그치요? 딱 그렇게 어려운 문제 같지는 않아요. 자, 그럼 여기다가 제가 A에 관한 식으로 좀 바꿔드릴게요. 얘를 여기다가 5배 한 다음에 얘랑 더하면 되겠네요. 자, 보세요. 여기다가 곱하기 5배. 요거를 연립해서 푸는데, 자, 얘를요, 기억식이라고 하고, 얘를 니은식이라고 하고, 얘를 디귿식이라고 할게요. 최대한 짧게 풀렸는데 짧게 안 풀리네. 자, 그러면 기억과 디귿을 더해봅시다. 자, 얘랑 얘를 더해볼게요. 그러면 5A가 되겠네. 5A에 더하기 C는 30은 날라간다. 그리고 84는 됐네요. 됐습니까? 그죠? 그런 다음에 얘를 뭐라고 할까? 기억낸 틱은
니을이라고 할까? 자, 요 파란색 니은과 하얀색 니을을 어떻게 하면 되지? 그래, 우리 빼면 되잖아요. 자, 밑에다가 니은을 갖다 놓을게요. 니은을 갖다 놓으면 5a 더하기 2c는 93이라는 게 나옵니다. 자,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래요. 빼야 돼요. 빼면요. 마이너스 c는 마이너스 9라는 수가 나와요. 그럼 c의 값은 얼마? 9. 이렇게 되네요. 그러니까 19번은 그냥 말 그대로 그냥 연립하면서 문제인 것 같아요. 자, 넘어갈게요. 도표 문제 나왔네요. 아래 도표는 서울에서 부산에 있는 경부선의 주요 역과 그들 사이의 거리를 나타낸 것이다. 부산까지의 거리 x를 사용하여 나타내라고요? 네. 이거 예전에 제가 이제 한번 수업을 했었던 것 같은데 그거 기억하는 사람 몇 명 안 될 것 같아요. 요즘에. 이건 그냥 수직선으로 그리면 굉장히 쉽게 나옵니다. 굉장히 쉬워요. 서울 뭐야 이거 서울, 천안, 대전, 김천, 대구, 부산이네. 여기가 부산 사람들이 좀 할 줄 아는데. 자, 여기가 서울이고요. 몇 개냐? 6개네. 5개만 나누면 되겠네. 서울, 그리고 가까운데 천안, 그리고 대전, 그리고 여기가 인천, 대구, 부산 이렇게 됩니다. 자, 보세요. 이제부터 이제 표현을 할 겁니다. 서울에서 대전까지는요 A만큼 걸린대요. 그럼 서울에서 대전까지 거리가 A 이렇게 걸리고요. 그리고 또 어디냐? 서울에서 대구까지 여기까지네. 서울에서 대구까지는 밑에다 체크할까? 이렇게 대구까지는 거리가 D가 된대요. 이렇게 체크하시면 되겠죠. 됐어요? 그러면 이제 서울은 끝났고 여기 천안에서 김천까지는 또 B만큼 거리인데 천안에서 김천까지 여기가 B만큼의 거리가 되고요. 그리고 이제 또 어디야? 천안에서 부산까지. 아이고, 천안에서 부산까지 멀리도 가네. 천안에서 부산까지 여기가 X랍니다. 그리고 대전에서 김천 여기가 얼마야? C 이렇게 하시면 되겠고요. 대구 부산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네요. 여기가 얼마야? C. 물어보는 게 뭐지? 천안에서 부산까지 거리를 X를 사용하는. 야, 여기서부터 부산까지 거리만 X로 표현해. 여기 있잖아. 근데 요걸 잘라버려야 돼. 여기 부분만 나타나면 돼. 어떻게 나타날 거야? 어떻게 나타나면 돼? 여기를 자르고 싶으면 B잖아요. A 더하기 C에서 B만 나타내면 자르면 되잖아요. 여기가. 그쵸? 여기거든요. 여기거든요. A 더하기 C에서 B를 자릅니다. 이렇게 표현하죠. 그럼 너는 여기 노란색으로 칠한 여기 부분 나타낼 수 있겠니? 여기는 어떻게 나타낼까? 봐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D라고 했잖아. D가 굉장히 길게 나왔어. 서울에서 대구야. 그러면 A 더하기 C에서 D를 빼면 돼. 여기는 A 더하기 C에서 D를 빼면 되는 거야. 맞니? 그치? 그러면 이제 뭐만 더하면 돼? B 더하기 X는 어차피 여기 구할 필요는 없었네. 이거 그냥 제가 구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여기 노란색 부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만 나타내면 되잖아. 얼마를 더해? B를 더하고 여기를 더하고 여기를 더하면 그게 X에 대한 거리가 되겠네요. 그러면 X는 어떻게 되는 거야? X는 A 더하기 C 더하기 D 더하기 C 더하기 B가 되겠네요. 이거를 나타내면 A 더하기 2C에 더하기 B에 마이너스 D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그쵸? 이렇게 쓰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또 어딨죠? 이거 D를 잘못 나타냈는데요? 내가 D에서 A 더하기 C를 빼라고 그랬으면서 내가 왜 이걸 이렇게 썼지?
주석이다. 요거 다시 처음부터 해야겠는데? 아니, 실수했네. 요 문제는 다시 지우고 처음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시식으로 나왔나요? 자, 여기서는요, 수직선 이렇게 그리시면 돼요. 수직선을 구하시고요. 서울과 부산까지에 있는데, 문제는요, 천안에서 부산까지의 거리가 얼만큼입니까? 그걸 묻고 있는 거예요. 천안에서 부산까지. 그러면 여기를 5등분 하시면 됩니다. 이거는 그냥 수직선만 잘 나타내면 문제가 풀리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에요. 서울과 장안과 그리고 여기가 대전 그리고 여기가 김천 그리고 여기가 대구. 자 보세요. 하나하나 하시면 된다. 서울에서 대전까지 가는데 A만큼 걸려요. 서울에서 대전. 그럼 서울에서 대전. A만큼 걸리죠. 그 다음에 서울에서 대구까지는 D래요. 서울에서 대구. 어이구 멀리 가네 멀리 가. 서울에서 대구까지. 여기는 D래요. 이렇게 시작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또 어디 가죠? 천안에서 김천까지는 B래. 천안에서 김천까지는 B래. 그러면 천안 여기서부터죠. 여기서부터 김천까지 여기가 B 이렇게 됩니다. 천안에서 김천까지 그 다음에 천안에서 부산까지 여기가 보는 거죠. 천안에서 문제가 물어보는 건 여기가 도대체 얼마입니까? 이걸 묻는 거네요. 그 다음에 대전에서 김천 대전에서 김천 여기가 C가 되고요. 그리고 대구에서 부산 대구 부산은 얼마? 10. 자, 보시죠. 뭐만 원하는데? 여기서부터 여기인데, 여기만 알고 있으면 문제 풀린다고요. 여기만. 여기는 어떻게 구할 거냐? 야, 여기서부터 여기가 D래. 그러면 이만큼. A 더하기 C를 빼면 여기 나오지 않겠어? 그래, D는 어떻게 해? A 더하기 C를 빼면 여기 부분이 나와. 그러면 X는 어떻게 되는 거야? 여기서부터 구해야 되는데 여기는 없잖아. 그럼 여기 길이는 어떻게 할 거니? 여기 B 있잖아. B 있지? B 더하기, 요거 더하기, 요거 하면 값이 나오겠네요. 맞아요? B가 천안부터잖아. 그러니까 X는 B 더하기, D 더하기, 마이너스 A, 마이너스 C 더하기 얼마? 어휴, 마지막에 하나 잘려가지고요. 이거 다시 설명해줄게요. 봐봐요. 531 곱하기 37이 이렇게 된대요. 요걸 직접 하시면 돼요. 531 곱하기 37은 암호 구하는 거라고 생각하세요. 이렇게 곱할 때죠. 1 곱하기 7은 7이잖아. 근데 여기 0, 7이 있잖아. 그냥 써봐, 일단. 그리고 3 곱하기 7은 21인데 2가 올라가죠. 여기 21 있잖아. 그래. 얘들아, 요 2는 올림수인가, 올림수. 곱하기의 올림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계산하시면 돼요. 자, 그럼 봐봐. 5 곱하기 7은 35잖아. 35 맞죠? 35 쓰는데 왜 37이야? 아까 2랑 더해주는 거. 그래, 2랑 5는 무슨 수? 더해주는 수.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리고 구수를 옆에다 쓰시면 4, 3, 5. 4, 3, 5 쓰시고 여기 어떻게 돼? 5 쓰고 1은 뭐야? 올림수. 9랑 1이랑 더하면 얼마야? 0이 되겠지. 하나 올라가지? 12 쓰는 게 아니라 1에다가 3, 2를 더해서 14. 다 더하면 1, 3, 4, 8, 5. 각자의 삽은 21. 이렇게 구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